안녕하세요. 1강의 주제는 리스트와 튜플입니다. 먼저 리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어떤 요소들을 하나의 자료형 안에 나열하기 위한 자료 구조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은 리스트를 선언하기 위해 대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 예제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리스트입니다. 비어있는 리스트는 대괄호를 단순히 열고 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예제로 empty list 라는 변수명을 갖는 빈 리스트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Shift Enter를 눌러주시게 되면 왼쪽에 이 부분이 1로 바뀌면서 empty list가 선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리스트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요일이라는 리스트입니다. weekdays라는 변수명을 갖는 문자열 리스트는 5가지 요일명을 스트링으로 갖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이와 같이 입력한 것처럼 monday부터 friday까지 5가지 요일을 문자열로 갖고 있는 문자열 리스트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Enter를 눌러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이 2로 바뀌면서 문자열 리스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안의 요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인덱스를 확인할 때는 리스트 변수명을 입력하고 대괄호를 열어 해당 인덱스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weekdays의 세 번째 요소를 확인하고 싶다면 weekdays를 입력하고 대괄호를 열어 3을 입력해주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Thursday가 왜 세 번째 요소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는 0번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가 Thursday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특히 리스트 슬라이싱이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콜론을 이용하여 특정 인덱스에서 특정 인덱스까지 입력하여 받아올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weekdays의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요소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weekdays를 입력하고 2에서 4까지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weekdays의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요소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앞이나 뒤에 인덱스를 입력하지 않게 되면 처음부터 혹은 마지막까지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weekdays를 입력하고 앞에를 입력하지 않은 채 뒤에만 3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세 번째 요소 이전까지의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또한 weekdays를 입력하고 이 땡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Wednesday 두 번째 요소부터 끝까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특이한 점은 음수 인덱스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음수 인덱스는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인덱싱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인덱싱 됐을 때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eekdays 하고 -2를 입력해 주게 되면 뒤로부터 두 번째 값인 Thursday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해 보면 Monday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왼쪽으로 돌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인 Thursda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안에 특정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예약어 in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Monday라는 요소가 weekdays라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Monday in weekdays를 입력하게 되면 됩니다. 이때 Monday는 정말 weekdays 안에 들어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에 true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를 위해 Monday를 Saturday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aturday는 weekday 안에 없기 때문에 화면에 false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리스트 안에 .index 라는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weekdays 안에서 Thursday 라는 스트링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weekdays.index 괄호 열고 Thursday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리턴되는 값은 weekday 안에 Thursday가 위치하는 실제 인덱스 값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안에서 특정 요소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길이에 대한 확인입니다. 리스트의 전체 길이는 leng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ngth weekdays를 입력하게 되면 weekdays의 전체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weekdays가 monday부터 friday까지 총 5개의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5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요소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건 count라는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weekdays.count 그리고 괄호 열고 Thursday를 입력해 주게 되면 weekdays라는 리스트 안에 Thursday라는 문자열을 갖는 요소의 개수가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weekdays 안에서 Thursday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화면에 1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안에서 특정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생성된 days라는 리스트 안에는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 번째에 Thursday 혹은 여섯 번째에 Saturday가 있습니다. 이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d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del을 입력하고 days 3을 입력해 주게 되면 days에서 세 번째 요소가 삭제되어 Thursday가 한 번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remov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days.remove를 입력하고 괄호를 열어 입력하고 싶어하는 value 다음은 리스트 안에서 특정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생성된 days라는 리스트 안에는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 번째, 네 번째의 Thursday,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Saturday가 있습니다. 이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d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del days 3을 입력해 주게 되면 days라는 리스트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던 Thursday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를 원하는 조건을 주어 삭제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remov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days.remove를 입력하고 괄호를 열어 삭제 조건 Saturday를 입력해 주게 되면 전체 리스트에서 Saturday를 갖추고 있던 6번째의 요소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리스트 안에 Saturday라는 모든 요소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등장했던 Saturday만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5번째에 있던 Saturday만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구문을 한 번 더 반복한다면 전체 리스트에서 Saturday를 갖고 있던 요소들이 전부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요일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조금 전에 배웠던 insert를 이용하여 마지막에 2번째 인덱스 값에 Saturday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s.insert를 입력하고 -1, Saturday를 입력하게 되면 Monday부터 Sunday까지 총 7가지 요소가 알맞게 구성되어 있는 완전한 일주일 요일 문자열 리스트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입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것은 반복문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리스트 안에 요소를 입력해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빈 리스트 numbers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for를 이용하여 반복 조건을 입력하게 됩니다. for number in range 1,7를 입력하고 콜론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number라는 이터레이터가 1부터 7의 범위를 돌게 된다 라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삽입될 numbers 라는 리스트에 앞에서 배웠던 the append 라는 삽입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numbers 안에 특정 값들이 입력될 수 있습니다. number라는 이터레이터의 값에 7을 곱하고 얘를 3을 나눠버려 생기는 나머지 값을 append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umbers를 확인해 보게 되면 1, 2, 0, 1, 2, 0 나머지 값들이 각각 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개의 값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1부터 7까지 for loop이 돌게 되는데 7은 포함되지 않고 1부터 7보다 작은 7 미만의 값인 6까지 루프를 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를 정렬해 보는 건데요. 정렬은 간단하게 sorted라는 것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sorted를 입력하고 numbers를 입력해 주게 되면 정렬되어 있지 않았던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numbers가 재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